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서면서 연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고위험군 위주로 방역 체계가 전환되는 가운데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별진료소 앞으로 길에 늘어선 대기줄. 연일 최다 확진자가 나오면서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최근 하루 평균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 건수가 6,000건을 넘으면서 검사 인력을 2배가량 늘렸지만 역부족입니다. 지금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하니까 좀 인원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 일하니까. 제주 지역의 그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2명. 400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어제도 오후 5시까지 38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일 처음으로 100명대에 진입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3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확진율도 지난주 3.5%에서 15.1%로 5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오늘부터는 방역 대응 체계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재택치료 환자 가운데서도 전화로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집중 관리는 60살 이상 환자로만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이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을 인지하거나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불편한 몸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어떤 코로나 증상에 의심이 오거나 또는 이제 확진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 셀프 케어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초기 어떤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었는 시기를 지나치고 더 심각한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병상 816개 가운데 393개가 차면서 가동률이 50% 가까이 치솟았지만 아직 위중증 환자는 없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답보 상태를 보이던 지방선거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들이 본격적으로 국회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의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뒤 별다른 움직임 없이 잠자던 교육위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그러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겨진 지 하루 만에 전체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법적으로 상정하려면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지나야 하지만 긴급한 사안이라며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공직선거 일정들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법률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법안 심사를 앞두고 전문위원들의 검토 보고에서는 법안의 내용 문제보다 적용 시기가 쟁점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교육의원으로 출마를 하려는 사람들의 신뢰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만약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하더라도 이를 이번 지방선거부터 바로 적용할지 혹은 다음 지방선거부터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송재호 위원안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지방선거구제 개편 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칠게 구분하면 대략 5단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후 다시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칩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교육위원 폐지안은 이제 1단계를 통과한 셈이고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은 2단계에 올라선 겁니다. 물론 두 법안은 3단계에서 병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선과 맞물려 국회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한 달여 만에 열린 정개특위가 어떤 속도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따라 지역 정가도 들썩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9살 어린이가 학원 차량에서 혼자 내리다가 숨진 가슴 아픈 사고 이후 학원마다 뒤늦게 동승자 구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승자 운영에 따른 비용이 부모들에게 전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학원이 원생 부모들에게 보낸 안내 메시지입니다. 학원 차량 동승교사를 채용하게 돼 탑승 원생 1명당 왕복 2만 원씩 추가 비용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을 고려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갑작스런 비용 부담이 커 수강 포기를 고려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학원이 여러 개 다니니까 그마다 인상한다고 하면 공부에 관련 없는 예체능이라든지 학원이 끊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제주 지역 사설 학원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은 290대. 70% 정도가 무상으로 운행돼 왔는데 대부분 유상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학원차 비용 부담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비용 부담을 학부모에게 떠넘긴다는 의견부터 유류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에 따른 학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의견은 분분합니다. 재정적으로 이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이제 멈췄는데 전수조사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구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으로 이렇게. 하지만 비용 부담을 논하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교육은 뒤로 미룬 채 뒤늦게 단속만 밀어붙이는 행정기관의 대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남해안에서 최대 규모의 갈대밭을 품은 고성 마동호 습지가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고성군은 이곳을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경남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천과 당학만이 만나는 곳, 마동호 습지입니다. 남해안에서 가장 넓은 34헥타르의 갈대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겨울 바람에 살랑이는 갈대 사이로 물새들이 논입니다. 멸종위기 동물 1급인 황새와 저어새를 비롯한 700여 종의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입니다. 세계 관계 문화유산인 둔벙도 인접해 있습니다. 주변 수변 공간에는 중생대의 퇴적암층과 공룡 발자국 화석단지가 분포해 지질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동호 1원 108헥타르가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부 지정 29번째로 경남에선 6번째입니다. 무려 7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 겨울철에 바람에 일렁이는 갈대가 정말 장관입니다. 수리한 경관의 보존 가치도 높지만 이곳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전체 필지의 88%가 사유지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로 습지 지정 면적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 자연은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거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흔쾌히 승낙을 해줍니다. 고성군은 주민 주도로 습지 보존과 복원에 나섭니다. 갈대숲을 따라 탐방로를 설치하고 교육과 체험 활동도 가능한 습지 보존센터를 건립합니다. 인근 땅을 매입하고 탐방로, 관측소, 습지보호센터 등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탄소 중립, 친환경 생태관광 고성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동호 습지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아침에 나오실 때 빗길과 눈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중산간 이상으로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 눈과 비는 아침까지 오다가 차차 그치겠는데요. 중산간 이상으로 눈이 쌓이면서 현재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천백도로는 전 구간 차량 운행이 통제된 상황이고요. 516 도로를 비롯한 중산간 도로도 길이 미끄럽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비가 그치고 나면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볕이 들겠고요. 온화한 서풍도 불어서 기온도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5도, 동부 지역 4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북부 지역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역도 11도까지 오르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전 중에 차차 맑아지겠고요. 낮 기온 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토요일 밤 산지에 눈이 오기 시작해서 일요일에는 제주도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세버스 업체 실제 대표 57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의상 대표인 53살 최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직원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통장 거래 내역을 꾸며 고용유지 지원금 760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보조금 2,8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도청 공무원 3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귀포시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제주시로 오던 중 함께 탄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설경 관광객이 몰리는 한라산 천백고지 인근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7일까지 주말과 휴일에 천백도로를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기존 4대에서 6대로 늘리고 불법 주정차 행위를 상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문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천백고지 휴게소 주변에 횡단보도 2곳을 설치하고 내부 주차장 교통관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에서도 도서지역 배송 불가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제주 배송 불가 상품 배송과 제주산 물품 공동 배송, 창고와 물품 보관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공유 물류 플랫폼인 모당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 소비자는 도서 지역 배송 불가 상품의 경우 배송지를 모당 육지 거점 센터로 지정하면 희망 주소지까지 배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했던 무소속 안창남 제주도 의원에 대해 복당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전략 공천에 반발해 탈당했던 박희수 전 도 제주도의회 의장에 대해서는 복당을 부결했습니다. 그 다음 2년 동안 취약 보육 어린이집이 확대 운영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휴일 보육 어린이집을 지난해보다 2곳 늘어난 59곳으로 지정하고 야간 연장 어린이집도 2곳 추가해 170곳을 지정했습니다. 취약 보육 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 정보는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